우리는 영원한 혁신자입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ETF.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상 선임 매니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접속하셔서 세미나를 참석하시는 만큼 오늘 알찬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주제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최근 국내 증시 점검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주요 산업 성장 방향, 그리고 관련 상품인 저희 타이거 탑10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점검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과 그리고 한국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BBI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기사나 뉴스로 많이 접했던 고객 예탁금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우리가 주식이나 ETF를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객 예탁금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네이비색으로 표시된 것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른쪽 끝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고 3월에는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작년, 재작년 예전부터 계속 10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초부터는 40조, 50조,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60조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국 증시는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고객 예탁금이 30조, 40조 정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총 한 80조 이상의 자금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의 힘은 거래대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거래대금은 살구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과거 평균을 보면 10조 원 내외로 대부분 움직였었고 올해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간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의 합계는 30조 원이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향후 증시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계속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그리고 부동산 규제 이슈는 증시 자금 유입에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높은 거래대금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 중심으로 유동성을 언급할 때마다 고객 예탁금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피 지수랑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증시가 빠른 반등을 보이면서 신용융자 잔고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반대로 증시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비중을 높이게 돼서 증시 변동성을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데이터입니다. 네, 이제는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의 오랜 격언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주제인데요. 한국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이미 강조된 바가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리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라는 큰 틀과 핵심 키워드인 데이터, 5G, 비대면 산업 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는 점에서는 정책상 새로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기존의 76조 원에서 지금 160조 원까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책 달성을 위한 10대 대표 과제입니다. 그럴듯한 과제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 비중이 높은 두 개인데 이 부분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데이터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과제는 대표 투자 사업이 데이터댐 부분에서는 5G 전국망 구축 지원을 통해서 5G 보급률을 현재 14%에서 2022년 45%, 그리고 25년까지는 70%로 높일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목표 보급 대수를 2025년까지 각각 113만 대 그리고 20만 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부문 모두 현재 그 개화 단계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신 섹터 부분에서 좀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가 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에 걸쳐서 이뤄야 할 일을 2개월 만에 겪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주식의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상승할 만한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BBIG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입니다. 이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러한 BBIG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부동의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도 지금 네이버나 LG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깝게 따라온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신성장 산업의 발전이 좀 가속화되는 것이 주가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BBIG를 중심으로 하는 ETF 상품을 상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BBIG의 대표적인 종목 8개의 연초 이후 시가총액 상승률입니다. 바이오에 해당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해당이 되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까지 있고요. 인터넷 기업으로 해당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업종의 대표 기업인 NC소프트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봤을 때 평균 상승률은 93%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말에 이들 주식을 1억 정도를 샀다고 하면은 현재는 2억 정도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3월에 급락이 있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훨씬 더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어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기업들 모두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라서 더욱 안정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서는 주요 산업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의 주제는 글로벌 기술혁명의 가속화입니다. 무엇이 이런 가속화를 시켰냐라고 봤을 때는 코로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미국과 한국의 전체 소비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을 나타내는 그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 성장을 5년 가까이 앞당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소비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10%대에 안착을 했고요. 2019년이 되어서야 이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5%포인트 상승하는데 5년 정도 걸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5%포인트가 상승한 것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집에 계시느라 마트나 시장에 방문하지 않고 쿠팡이나 SSG, 네이버와 같이 전자상거래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작년 말 우리나라 온라인 침투율이 17% 정도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20%를 넘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침투율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올해 4월 코로나가 좀 극심했던 시기에 정부에서 조선이나 기계, 전력, 통신과 같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대기업에 40조 원의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인데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대기업들도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이와 같이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방금 전에 보신 기사와 좀 상반된 내용의 기사입니다. 바로 아마존의 대규모 신규 채용 기사인데요. 이 지난 4월 기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마존의 종업원 수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진 3월 달에 10만 명을 추가 고용을 했고요. 4월 달에는 7만 5천 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랑 좀 되게 대조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현재 미국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종업원 수로도 이런 주가 상승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들도 주식시장의 지형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이 토요타가 계속해서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요. 시가총액 10위권에서 살펴보면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키엔스, 그리고 주가이 제약, 그리고 게임의 소니와 닌텐도가 시가총액 순위를 크게 앞당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원자재 산업, 이렇게 원자재를 통한 수출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쇼피파이도 연초 이후로 굉장한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영국 주식시장은 과거 금융 그리고 오일 메이저 기업이 중심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백신 개발의 좀 선두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 에너지 등의 좀 전통 산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좀 우리나라 포스코나 뭐 다른 기업들과처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독일입니다. 독일하면 기술강국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독일의 시가총액 1위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기계, 자동차 등이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가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왜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진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990년부터 보시면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IT, 그리고 통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산업재,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는 우리나라 차화정,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중국 소비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언택트라고 표현이 되는 인터넷, 바이오, 2차전지 등의 기업이 빠르게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당 국면에는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주도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도주는 해당 상승세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런 주도주에 쉽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이거 탑10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성과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6월 리밸런싱 이후에 구성 종목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엄청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주식 중에 탑10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 방법론상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BBIG에 집중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ETF 종목명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수는 10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섹터별 대표 대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그리고 소재, 헬스케어 5개 섹터에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각 섹터의 대장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자 자금이 증시에 쏠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가 어느 날은 퀀택트 주식이 오르는 날이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언택트 주식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거 탑10 ETF는 이러한 언택트와 컨택트의 밸런스가 좀 균형 있게 편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먼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30조 정도로 이 ETF에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그 밑으로는 네이버,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LG생활건강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탑10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한국 신성장 산업인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대표주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타이거 탑10 ETF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간 기준으로 한 평균 50억 정도씩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계신데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3위, 4위 정도 하는데 왜 탑10에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타이거 탑10 ETF는 단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고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 수는 대주주 지분을 뺀 나머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 수를 말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의 지분이 75% 정도로 시가총액은 50조 원이 좀 넘지만 유동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3조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편입되어 있지 않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거 탑10 ETF는 1년에 2번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앞서 왼쪽 표를 보시면 6월 정기 변경 전 기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고요.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KB금융, 포스코 이들 종목이 다 빠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게 그 이유고요. 그래서 오른쪽 표와 같이 삼성 SDI,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LG생활건강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존 편입 종목으로는 저희도 좀 추천드리기에는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상품인데요. 현재는 편입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면서 최근 시황에 맞게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장 이후에 타이거 탑10 ETF의 성과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타이거 탑10 ETF는 2018년 3월에 상장이 되었고요.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7%를 기록한 코스피보다 무려 22%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리밸런싱 이후 성과도 16% 이상 기록하고 있어서 8%를 기록한 코스피보다 2배 정도의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좀 언택트와 컨택트로 나눠서 어느 날은 언택트, 어느 날은 컨택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저희 타이거 탑10 ETF는 이러한 언택트와 컨택트 비중 밸런스가 좀 균형 있게 편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코스피 대비 좀 상대 성과가 좀 좋은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장표는 타이거 탑10 ETF에 대한 개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3월에 상장을 했고요. 종목 번호는 292150입니다. ETF 종목명이 좀 길어서 입력하기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ETF도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종목 번호가 있으니까 이들 종목 번호를 좀 알고 입력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좀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긴 시간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좀 투자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